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일정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의료법인과 병원의 회생 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의료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실 다들 아시죠? 이번에는 법인 회생 절차와 그 특징에 대해서 병원 관련된 이야기들로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발일정 김용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좀 네. 처음 시작부터 네.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네. 제가 최근에 좀 뉴스를 보니까 네. 뭐 응급실 뺑뺑이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네. 그 의료 약자들 있죠. 네. 뭐 노인이나 아이들 네. 제때 이제 응급 처치나 치료를 받지 못해서 네. 뭐 뇌사 상태에 빠진다거나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의료 병원과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제를 좀 선정한 이유가 네. 요즘에 의대 증원 문제를 인해서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TV를 많이 보면 응급실에 일할 의사가 없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연봉 4억을 주더라도 응급실 안 간다. 지금 뭐 의사 현실적으로 진료받을 의사가 없다. 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환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고 네. 제가 주변에 지인들 의사들 말 들으면 도리어 병원 입장에서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 적자 심하다고 하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있어야 환자 진료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사들이 지금 없으니까 환자를 받을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매달 고정경비가 있거든요. 예, 매달 그 고정경비는 고정경비대로 나가고 환자 진료를 못 보고 네. 이러니 지금 병원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답니다. 지금 거의 회생 파산 거의 직전이라는 데도 있고 최근에 저도 뭐 의사하고 의료법인들 지금 선임해서 지금 회생 절차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이건 추가 개인 질문인데, 네. 병원에서 네. 그 임금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 보면은 주 구성원은 의사지만 거기인데 간호사, 뭐 행정직,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엄청난 고정경비가 소요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료법인이나 병원이 네. 이 법인 회생 문의를 좀 많이 하고 네, 있다 많이 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의료법인이나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회생 저 같은 전문 변호사한테 전하는 자체가 소문나는 게 상당히 꺼려요. 왜요? 예, 그러면 어느 병원이 지금 회생 준비하고 있다, 어느 법인이 뭐 파산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거기 있는 환자도 그렇지만 예,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문제고 영향을 예, 받는구나. 거래처도 문제고 해서 제가 상당히 은밀하게 이렇게 상담을 받거든요. 예. 근데 의료법인은 일반 회사와 제 특징이 있어요.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의료법에 적용을 받아서 함부로 그 병원 재산을 처분한 거 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이게 돈을 빌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업이랑 좀 다르네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료법인 법인회생 절차는 이걸 해본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말씀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 처분할 때 주무관청이라고 하거든요.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보건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건소. 네, 그리고 의료법인을 인허가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물적 시설이 있어야 돼요. 네. 물적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권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 병원에 대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병원을 뭐 매입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회생 절차가 돌입이 되면 그 근저당권자들, 그 회생 담보권자들의 부채는 우선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인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회생 계획을 세우냐면 세일 앤 리즈백 방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매각하고 그 부동산에 임차를 해서 월세를 내면서 공장을 가동한 이런 회생 계획을 세우는데 이 병원, 의료법인 병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을 매각하는 순간 기본 재산, 병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 인허가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생 계획을 세울 때 어쩔 수 없이 회생 담보권자들한테도 일시불 변제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결국에는 분할 변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 분할 변제를 한 이후에 병원의 신용도가
조금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그 병원에 대한 부동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병원에 부동산 그대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몇 년 지난 후에 대환 처리하는 거죠. 다른 은행권에 돈을 빌려서 기존의 빚을 갚는 뭐 이런 방식이 되게 뭐 보편적인 방식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면 다시 회생 그 대출받은 담보권자들과 협의를 잘해서 네. 뭐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회생 계획을 세우는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병원들은 회생 절차에 대한 이 과정을 좀 극도로 알려지는 걸 꺼려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병원의 수익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알려진다면. 아, 당연하죠. 대부분의 이게 병원들은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 급여거든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예, 저도. 예. 그러니까 병원이 어려워지면 맨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하냐. 그 건강보험료 청구권을 담보로 맡기고, 예, 양도담보라고 하거든요. 네. 담보로 맡기고 대출 받아서 운전자금 쓰는 게 이게 병원에 어려워졌을 때 마지막 최후에. 네,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회생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담보권은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기존에 그 병원이 진료했던 건강보험 청구권은 담보권자가 돈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있는 건강보험료 청구권은 기존에 양도담보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담보 효력이 상실돼요. 그 약간 좀 잘 이해는 안 될 텐데 그 법리적으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컨대 그러니까 이사장 홍길동이 네. 그동안 진료를 했던 건강보험료 청구권은 네. 이사장 홍길동이 진료한 의료법인 거고 네. 개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관리인 홍길동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병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관리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관리인으로 바뀌고 그 관리인이 진료한 그 건강보험료 청구권은 이제 양도담보에 효력이 안 미친다 해서 개시 결정 이후부터는 양도담보가 돼 있었을지라도 건강보험료 청구권을 회수해서 운전자금을 쓸 수가 있죠. 예. 그러니 만약에 양도담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얼른 회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얼른 회생에 들어가야 건강보험료 청구권에 대한 그 보험료를 받아서 회사를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법인 같은 경우 현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빨리 그렇죠.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예. 회생 신청 네, 절차를 예. 밟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청구권까지 양도담보해서 돈을 빌릴 정도 되면 네. 예, 이 의료법인은 회생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님께서 의료법인의 회생 절차에 대한 좀 과정과 얽혀있는 좀 이해관계까지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료법인과 병원들이 좀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서 네. 우리 또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좀 영위하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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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는 이 과정들이 또 의료법인에게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욱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유튜브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